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며칠 전 애플의 키노트 행사에서 아이폰 13 시리즈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의 새로운 기능들과 또 12 프로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 12 프로나 이전 세대의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 13 프로에 업그레이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아이폰 13 프로의 새로운 기능과 스펙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아이폰 13 프로와 13 프로 맥스는 전작과 동일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13 프로는 6.1인치, 13 프로 맥스는 6.7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 적용된 글라스도 12때와 같은 세라믹 실드가 들어갔고, 옆면의 프레임도 이전과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기본 용량도 128GB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이전과 동일한 렌즈가 들어갔고, 맥세이프를 포함한 충전 속도도 역시 12때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역시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작아진 노치입니다. 확실히 노치가 작아지니까 이전보다는 보기에 훨씬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노치가 작아지면서 상단 수화부 스피커가 베젤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고요. 재미있는 점은 전면 카메라의 위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단에 배터리 퍼센트가 표시될지도 모르겠네요. 후면을 보면 카메라 범프의 사이즈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건 실제로 아이폰 13 프로가 오면 12 프로랑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새로운 컬러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에라 블루라는 컬러가 나왔는데, 이번 이벤트에서 계속 등장했던 컬러예요. 작년에는 퍼시픽 블루가 새로운 컬러였죠. 이제 퍼시픽 블루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다소 아쉽지만 시에라 블루도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는 무게가 살짝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204g의 무게로 나왔어요. 작년 아이폰 12 프로의 무게보다 약 15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240g으로 12 프로 맥스보다 약 12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증가했는데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7.65mm로 작년에 7.4mm에서 0.25mm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능이죠. 이 120Hz의 고주 사율이 이번에 드디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컨텐츠에 따라 10Hz부터 120Hz까지 자동으로 주사율이 바뀌는 가변 주사율입니다. 이미 갤럭시에는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서 사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간 프로모션은 손가락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주사율을 높여주고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주사율이 되면서 좋아진 점은 확실히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가변 주사율이기 때문에 배터리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에는 전체적으로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사용시간도 늘어났습니다. 13 프로는 12 프로보다 1시간 반, 13 프로 맥스는 12 프로 맥스보다 2시간 반 사용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스트리밍으로 영상 시청을 할 때의 시간인데요. 사용자가 유튜브 같은 앱으로 비디오를 시청할 때 13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20시간으로 12 프로보다 무려 9시간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 프로 맥스는 25시간으로 12 프로 맥스보다 무려 13시간이나 늘어났어요. 확실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13 프로 모델들은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 프로는 최대 800니트의 밝기였는데 이번 13 프로는 1000니트로 최대 밝기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한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조금 더 편해지겠죠.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새로운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번에 애플에서 이 칩셋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발전이 있더라고요. 일단 CPU 코어의 레이아웃은 동일합니다.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118억 개였는데 A15에서는 150억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로는 GPU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4개의 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A15에서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래픽 성능에서 어느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기기가 도착하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용량인데요. 이번에 프로 라인업에는 새롭게 1TB 옵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과연 이 용량을 다 쓸 수나 있나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용량이 정말 큰 만큼 가격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다 채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상 전문가나 아니면 영상을 정말 많이 찍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다행인 건 루머로 돌았던 256GB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있었죠. 다행히 사라지지는 않고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를 보면 작년에는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똑같은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와 프로 맥스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3 프로와 프로 맥스의 차이는 화면 크기, 해상도, 그리고 배터리 정도가 다릅니다. 이번 13은 작년 12 프로 라인업에 비해 일단 망원 렌즈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이제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망원 렌즈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원 렌즈까지 야간 모드를 지원하고요. 어쨌든 줌 기능이 좀 개선된 거라고 보시면 편한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단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높아진 조리개 값이었어요. 이전에 12 프로 맥스는 f2.2, 12 프로는 f2.0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13 프로 모델들은 모두 f2.8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50% 정도 빛을 받는 양이 줄어든 건데, 이렇게 되면 저조도 상황일 때 이미지에 조금 더 노이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광각 카메라를 보면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던 센서 시프트 OIS도 전체 모델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1.9 마이크론 픽셀의 탑재로 이전보다 조금 더 큰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1.4 마이크론이 들어간 12 프로, 1.7 마이크론이 들어간 12 프로 맥스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조리개 값도 f1.5로 바뀌었고요. 저조도 상황에서 촬영도 개선이 되었는데, 노이즈가 더 적은 깔끔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모드 촬영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 가장 발전된 카메라는 바로 초광각 카메라예요. 무려 f1.8 값을 가진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이 렌즈는 이전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은 빛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도 지원이 되고요. 2cm 거리에서 접사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접사 촬영 같은 경우는 이미 갤럭시의 중급기 모델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서 뭐 엄청 신박한 기능은 아닌데요. 조금 다른 점은 갤럭시에서는 접사 렌즈가 따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 아이폰 13 프로는 초광각 렌즈에서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진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사진의 톤과 따뜻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터와는 좀 다른 게, 하늘색이나 피부색은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주면서 톤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설정해두면 그 설정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프로레스로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네마틱 촬영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레스는 출시 예정이고요. 시네마틱 모드는 피사체의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에 맞춰 자동으로 초점을 전환해주는 기능인데, 피사체만 선명하게 잡아주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얼굴을 탭하면 초점 전환도 가능하고, 또 촬영 후에도 심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촬영하는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시네마틱 모드를 이용하면 좀 더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번 아이폰 13 프로와 작년 아이폰 12 프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과연 아이폰 13 프로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120Hz 주사율을 너무 기다리셨거나 12 프로의 배터리가 좀 아쉬웠거나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13 프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상 시청을 정말 많이 하신다면 이번 13 프로 맥스로 가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정말 원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아이폰 13으로 넘어가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주사율, 더 많아진 배터리, 더 좋아진 카메라, 이런 게 나는 굳이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좋다, 이것도 다 못 쓴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리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미 12 프로 맥스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이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층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이게 전문 카메라인지 스마트폰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